2020년 9월 2일 최병훈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검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은 사실 조직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흔들기 이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통계 자료가 나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을 떠나 검사 퇴직 현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데 8월 달에 또 인사가 있어가지고요. 8월 달에도 벌써 20명 이상이 퇴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검사들이 7월 말까지 여기에 이제 합치면 근데 372명이고 20여 명까지 합치면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최근 5년간 검찰을 떠났다. 이런 거고요. 이 중에서 372명 기준으로 할 때 명예퇴직은 178명, 의원 면직이 17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9년 작년이죠. 작년이 110명으로 명예퇴직과 의원 면직을 합쳐서 가장 많았다. 최근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대략 68명, 2017년 79, 2018년 76.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해서 전 정권 적폐청산한다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때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해서 단죄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검사 퇴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퇴직은 뭐 그냥 보통 인사 때마다 또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의원 면직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퇴직하는 그냥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대략 한 2,000명 남짓 한 2,30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숫자에서 뭐 한 60 내지 70명 정도가 연간 퇴직한다고 하면 또 연간 충원되는 신임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급이 균형적으로 맞아왔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2019년에 110명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현재 8월 말 현재 한 60명 안팎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올해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작년에 검찰을 떠난 검사들이 많았을까?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4월부터 지금 진행 중이죠. 경력 법관 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에서 경력이 있는 법관 이런 사람들을 임용하는데 여기는 일찌감치 판사를 그만뒀던 사람도 있지만 검사들 가운데도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이거 뭐 올해는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60여 명 가까이가 검사들 중에 60여 명 가까이가 나 차라리 판사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도 상당한 정도의 검사 결혼이 생기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이거는 물론 법조계의 일반적인 어떤 관측통들 내지는 분석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을까? 첫 번째. 검찰의 꽃이라고 하면 흔히 뭡니까? 결국 특수부 수사입니다. 뭐 특수부 수사를 해서 자기가 엄청난 혜택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특수부에서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요. 인지라는 거는 자기가 이건 이 사회에 이런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 창조 작업 비슷한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 출발부터 결과까지 본인이 다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지 수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던 것이 특수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부패부입니다. 이런 데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수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한다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얘기했을 때는 특수부 수사 인력이 훨씬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지검장도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적폐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임기 초에 여러 가지 비리, 권력형 비리가 많이 생기기 마련했는데 이 생긴 것이요 임기 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는 거는요 절반 정도가 지닌 그러니까 정점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권력형 비리가 하나 둘씩 드러나게 돼 있는 게 그게 원래 과거의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2년 반 때까지는 그때는 전 정권 뭐 일망타진하는 식으로 수사를 했으니까 그때는 거기에 수사에 집중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절반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 정권에도 여러 가지 비리가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바로 작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그리고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뿐만 아니고 울산시장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옵티머스 라임 등 어떤 정치권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사모펀드 뭐 이런 수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특수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특수부를 누가 줄였느냐? 문정권 초기에는 자기네들이 특수부를 늘려놓고요. 지금 이제 중반 이후에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특수부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내쫓고 그러니까 특수수사 인력을 줄이고 특수부 자체를 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특수수사를 거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꽃이라고 하는 특수수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검찰이 그냥 형사부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찰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말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많은 검사들이 검사라는 초기의 초심은 권력형 수사 내지는 우리 사회에 거악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문정부 한 중반 이후에 들어가니까 그런 희망이 없어졌다 점점. 그리고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없어졌는데 이제 뭐 경찰하고 뭐 수사권 나눠갖고 하다 보니까 경찰 뒤치다거리 하다가 검사가 끝나겠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검찰을 떠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심전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동이 걸렸느냐? 작년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교수 수사 때부터 시동이 걸렸고요. 이게 법률로서 완성된 거는 올해 2월 달에 검찰청법 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는 6개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6개 분야인데 이 중에서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그러고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따지고 보면 검찰이 수사할 공직자는 4급밖에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뭐 공직자 수사는 거의 못하는 것이고 권력형 수사는 4급 공직자가 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야 이게 뭐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검찰 권력, 남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 권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 뭐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라는 검사들의 생각이 있다.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들이 자꾸 검찰을 떠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파로 특수수사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결국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거 흐지부지 돼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4.15 총선 이후에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의 손 못 대고 그냥 흐지부지 그래서 끝나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 단위의 금융사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옵티머스 사건이라든가 라임 이 문제도 지금 뭐 지지부진해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올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정의연 사태,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시작된 정의연 사태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 이것도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진척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또한 뭐 권력형까지는 아니어도 집권당 의원이 포함된 연루된 사건인데 이 사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거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사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요즘에 가장 큰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오늘 보면 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당시 부대 관계자 대위의 목소리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자 이거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대위가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을 한 음성이 녹취록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 아직도 군대에 있습니다. 현역 대위가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증언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 처음에는 전화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없다 이렇게 됐는데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밖에 그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서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또는 보좌역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의 보좌역이라고 하면 바깥에서는 그냥 보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국회의원실에 2명밖에 없죠. 4급 보좌관이. 나머지는 비서관, 비서고 그 다음에 대표실에는 뭐 실장, 부실장, 그 다음에 보좌역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보좌역이 전화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추미애 국회의원이든 대표든 그 측근의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전화한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화한 일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녹취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사도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 대위가 6월 달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동부지검에서는 그런 진술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수사들이 바로 특수부가 쪼그라들면서 이런 수사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검찰 무력화 현상.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야 이런 검찰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 둘씩 사표를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검사 왜 우리가 흔히 검사를 칼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검사는 검찰을 떠나고 생계형 검사만 검찰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도 검찰 내부 검사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을 찾자면 작년 조국 전 법무장관 이래로 지금까지 올해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위에서 중간간부급 인사했죠.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에 또 검사장급 인사위에서 중간간부급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을 또 바꾸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인사회 회의를 느껴서 지금 검사들 사이에선 중앙지검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즈음에 지금 임기 말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즈음에 중앙지검으로 갔다가는 잘못하면 그 정권을 위한 그런 수사에 동원됐다가 다음 정권에서 칼을 맞을지 모르겠다. 이래서 중앙지검에 안 가고 그냥 재경지검 언저리에 적당하게 재경지검이라고 그러면 동서남북지검이 있죠. 그런데 언저리에 적당히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뭐 어디 중앙지검에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해서 중앙지검 기피 현상이 검사들 사이에 있다.
아마 그런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비극입니다. 과거 또 제가 꽃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사의 꽃보직 중에 하나가 중앙지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지검을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상황에서는 중앙지검을 가지 않겠다는 검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정말 검사들 사이에서는 비극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앙지검에 가지 않는다, 이게 인사 뒤죽박죽, 이것들이 바로 검찰을 떠나는 검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찰은 6개 범죄로 한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고 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은 경찰이 수사해서 종결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사해서 일부 넘기는 형사부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결국 경찰 뒷바라지 하다 끝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검사를 내가 굳이 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즈음에 내 살 길을 찾자, 이런 검사들이 많아진 탓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면 또다시 이런 검사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무력화되고, 무력화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 아마 그것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들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게 미래통합당은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찰을 떠나는 정말 실력 있고 정의감 있는 검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많아졌다 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제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